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채권을 좀 자세히 강의해 달라는 요청이 많으셔서 오늘 그 채권 얘기를 좀 상세하게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아마 이거 얘기 다 들으시면 정기예금 하고 싶은 마음이 쑥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그분님들이 이제 정기예금을 하잖아요. 정기예금을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기본 1%에 우대 급여 이체하고 이렇게 하면 또 공과금하고 카드 대금 이체하고 이러면 그렇게 한 3% 되고 2몇 % 되고 이러거든요. 또 많이 우대를 하면 3.1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은행에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지준을 예치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준은 지급 준비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한꺼번에 이제 인출 요구가, 예금을 찾겠다는 요구가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한국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몇 % 예치하느냐에 따라서 은행에 자금을 얼마나 많이 이걸 운용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은 지준 예치율이 높고, 정기예금처럼 만기가 있거나 정기 적금처럼 이런 것들은 지준 예치율이 낮고 그럽니다. 근데 그건 또 잠깐 옆길로 생각하고 하여간에 만약에 100만 원을 정기예금에 예치를 여러분이 하면 은행에서는 그 돈에서 지준 예치하는 게 가령 7만 원이다. 그러면 93만 원을 갖고, 대부분은요, 만기 3년 정기예금을 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채권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은행에서. 예. 은행에서 그렇게 채권을 사면 채권 지금 수익률이 몇 %냐 하면, 국고채,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용등급이 높죠. 대한민국 정부니까. 그게 3.3,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이종채권 같은 오늘 제가 확인했는데 3.8 정도 나와요. 3.8 정도 나와. 그래서 3.8이면은 그 사이에 확정적으로 거의 1% 가까운 이자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는 그 돈을 가지고 두레이션이 같은 장기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 여러분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자기들이 운용해서 받는 이자 그 차이를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그래요. 그걸 NIM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그래서 은행의 실적은 요 Net Interest Margin 더하기 각종 수수료 있잖아요. 한전할 때 받는 수수료, 송금할 때 받는 수수료, 각종 수수료들, 이런 것들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투자민주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예금하신 게 정기예금이 한 830조 정도 돼요. 채권은 거의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830조가 훨씬 싼 금리를 받는 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 수익률도, 채권에 투자해서 받는 이자도 혹은 원금이 올라가는 그걸 다 해서 수익률이라는데, 그 수익률도 금리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근데 정기예금도 같이 떨어지거든. 정기예금 이자율도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가만히 조금만 품을 팔면, 그러니까 주식할 돈 가지고 여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어. 근데 나는 돈 번 거를 또박또박 어디다가 따로 빼서 예금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분들, 혹은 또 내가 노후를 위해서 내가 정기예금 가입해서 거기 나온 이자 갖고 생활을 해볼래. 노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볼래. 이런 분들도 정기예금 하는 것보다는 이 채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특히 지금 그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 둘씩 차례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안전해? 돈 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가 제가 이제 그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제도 얘기를 할 건데,
신종자본증권 그것도 얘기를 할 건데 대한민국 정부가 차입자인 게 있어요. 그걸 국고채라고 그래요. 국고채에는 크게 재정을 위한 국고채하고 주택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팔 때 집 살 때 그 채권을 매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건 두 가지가 있어. 이자를 주는 채권을 국민주택 1종이라고 그러고 이자가 없는 채권을 국민주택 2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국민주택 1종 채권이 오늘 수익률이 3.8얼마 나오거든요.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이자소득세를 내잖아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3%면요. 만약에 3% 이자를 받잖아요. 그럼 3%에 14%가 이자소득세고 거기에 10%를 곱한 게 농특세예요. 합계해서 15.4%를 원천징수해 버린다고. 그러면 3% 곱하기 0.846을 해야죠. 그죠? 그죠? 1 빼기 15.4를 퍼센트를 해야 되니까 0.154를 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실질로 받는 세후의 이자율은 얼마냐 하면 3%일 때 곱하기 해보시면 아는데 제가 아까 해봤어요. 2.54% 정도 나와. 그러니까 3% 이자를 받는데 2.54밖에 주질 않는 거야. 근데 국민주택 1종 채권의 경우에는 표면 이자율이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 지금 오늘 가격으로 사가지고, 그리고 막 수량도 되게 많아요, 이거는. 유동성이 막 넘죠. 여러분, 100억 살 사람 100억 사도 돼. 그렇게 넘쳐나고 거래가 막 활발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 오늘 수익률이 3.8인데, 그게 만기까지 갔을 때, 끝까지 들고 갔을 때 원금이 증가하는 부분, 왜냐하면 할인채로 발행이 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쿠폰 이자율이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3.8%에서 수익률이 만약에 3.8이라면 그 중에 2.8%는 원금이 남은 만기까지 증가하는 걸로 해서 2.8%가 나오고 1%만 이자를 받는 거야. 그럼 1%에 대해서 15.4%를 이자소득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0.854%잖아요. 아니, 846%. 846% 밖에, 그게 이제 이자에 대한 그거고, 원금이 증가한 부분이 아까 3.8이라 그랬으니까 2.8%잖아요. 그러면 2.8% 더하기 얼마죠? 좀 전에 0.846이라 그랬죠? 그러면 3.64 얼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정기예금 3%일 때 세후 수익률이 2.54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 1.2% 차이 나잖아요. 얼추.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될 거야. 이해 다 되셨죠? 이해 안 되는데 이해됐다 그런 건 아니죠? 스마트한 분들이시니까 다 알아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가 다르다는 거죠. 만기가 되면 모든 채권 가격은 만기 상한 가격으로 회귀하게 돼 있어요. 회귀돼 있는데 오늘 가령 국민주택 1종 채권이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냐 하면 8,800원 정도 해요. 그런데 얘는 만기가 되면 나라에서 얼마를 돌려주냐 하면 1,510원을 돌려줘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이 요 원금이 증가한다는 거죠. 원금이 증가하는 게 아까 3.8%일 때 2.8% 정도가 된다는 거고 1%는 이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정기예금하고 다른 거죠. 그죠? 세금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똑같이 수익률이 3%라 그러더라도 정기예금보다는 이게 나은 거지. 세금이 그만큼 적게 내는 거니까. 심지어 국민주택 2종 채권은 제로 쿠폰이에요. 이자를 안 줘. 이자를 주지 않으니까 이자소득세 자체가 없어. 그 대신에 똑같은 만기가 남았다면 국민주택 1종 채권은 8,800원인데 걔는 지금 8,700원일 거라고.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가. 그것만큼 이자를 안 주는 만큼 채권 구입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거의 다예요. 다인데 지금부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따라와 보세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국민연금이나 각종 기관 투자가나 은행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다 이 채권을 많이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분들만 오직 정기예금에만 많이 투자하고 있고, 지금도 채권 투자하시는 국민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다 부자분들이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정기예금 하는 사람 바보예요. 아니, 진짜 이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 이게. 1년에 1.2% 차이 나면 만기 5년을 들고 가면 6%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러면 1억을 기준으로 하면 6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게 적은 돈이냐고. 적은 돈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그분들 중에 이제 연세 많으셔서 이렇게 노후를 위해서 그런 거 하실 때는 이거 중요해요. 또 하나는 정기예금은 가입을 하고 나면 만기 끝까지는 못 참잖아요, 돈을. 중간에 찾으면 막 한매 수수료 신고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팍 깎여버리잖아요, 그죠? 얘는 안 그래. 얘는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적은 아주 작은 것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국채, 그거는 뭐 유동성이 엄청 많아요. 뭐 하루에 100억어치도 뭐 손해 안 보고 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차이가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얘는 정기예금을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금리가 3%일 때 가입했는데 1년 뒤에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돼서 GDP 그로스가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져서 1%가 됐다. 그러면 정기예금 10,000원 가입한 사람은 여전히 10,000원이야. 근데 얘는 안 그래. 얘는 가령 금리가 원래 시장 금리가 3%이다가 내년에 2%로 떨어졌다. 그럼 1%만큼 원금이 증가해요. 10,000원을 산 사람이 1,100원이 되는 거야. 원금이. 평가 이익이 생겨요. 그리고 그건 1년 기준인 거고, 만기가 5년 남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걸 두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아니, 변호사도 그러고 판사도 그러고 이 의사들도 그러고 이 금융 쪽에도 괜히 어려운 말을 적어놔서 그래. 두레이션이라 그러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1%가 금리가 변동했을 때 가령 10,000원을 가입했다고 쳐요. 채권을. 그러면 1년 기준으로는 이자 차이가 100원 나니까 1,100원이 되는데 5년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그만큼 더 올라야지. 곱하기가 되는 거죠.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파산하게 된 게 그거라는 거예요. 만기가 너무 긴 채권으로 배팅을 해가지고 있다가 금리가 거꾸로 올라가면은 평가 손이 나는 거거든요. 끝까지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끝까지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손님들이 돈을 중간에 자꾸 뱅크론으로 돈을 찾으니까 그 돈 내주려고 이걸 지금 팔아야 되게 됐고, 팔아야 되게 되니까 대규모 손실이 이제 찍히는 거죠. 그거를 또 며칠 전에 봤는데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조언해주고 지들이 또 사갖고 갔대. 아이 참 무서운 놈들이야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금리 3%에 샀는데 혹시나 거꾸로 금리가 5% 가면 나 손해보는 거 아니냐. 팔면 손해봐요. 5% 갔을 때. 근데 안 팔면 돼. 팔지 않으면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특히 국고채를 샀을 때, 국민주택 채권을 샀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으면 만기가 되면 저절로 원금에 가요. 그래서 이거는 채권을 사는 순간은 사실은 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갔는데 정기예금 가입한 사람은 자기 원금이 안 변하니까 안 잃은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시장 금리가 5%로 올라갔는데 자기는 여전히 3% 받고 있으면 손해보는 거지 뭐.
다만 표시만 안 될 뿐인 거죠. 채권은 근데 그거를 평가 손익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개괄적인 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여간 정기예금보다는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막 채권 쭉 있는 리스트를 보여드릴 텐데, 거기 보면 막 8%, 7% 되는 것도 있어. 한국전력 채권 있잖아요. 한국전력이 안 망했죠, 그죠? 6%대 막 나오고 그래. 7% 나오고 그래. 정기예금 하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닌가? 한국전력이 망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채권, 넌 누구냐? 참, 요거는요, 제가 거래하는 증권사에 그 채권 관련된 화면을 제가 하드카피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채권 넌 누구니? 채권이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종의 차용증이다. 차용증이에요. 차용증인데 여러분 4인 간에 차용증을 만든 거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만든 거는 유통이 안 되잖아. 근데 얘는 정형화된 형식으로 채권을 전자해서 발행을 해서 유통되게 만든 거야. 그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만기일이 언제고? 그럼 돈을 서로 주고 받을 때, 야, 너 언제까지 갚아라. 만기일. 그럼 빌려주는 돈은 얼마? 내가 뭐 10,000원 빌려줄게. 이자는 매달 몇 프로 줄게. 혹은 6개월 있다 줄게. 아니면 만기에 한꺼번에 줄게. 이렇게 하는 몇 % 이자 주겠다. 요거를 몇 % 이자, 요걸 표면 이자라 그러고, 얼마에 빌려준다가 요걸 원금이라고 그러죠.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채권의 종류는 국공채가 있고, 국공채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이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건 국고채하고 국민주택채권 그 두 가지가 주로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여러 개가 있죠. 특히 많이 발행하는 데가 도로공사, 그 다음 한국토지공사, 이런 데 돈 무지하게 필요해요. 그 다음 금융채가 있어요. 금융채는, 공공기관 중에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강원도도, 그 다음 충청북도, 대구시청, 또 공공기관 중에 또 많은 거 있어. 지하철, 도시철도공사, 이런 데 쭉 있어요. 보시면 돼요. 걔들 잘 안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훨씬 좋아요. 금융기관은 금융채를 발행하는데, 요건 주로 우리나라에 금융기관이 많죠. 은행들, 보험회사들, 그 다음에 또 증권사들도 이거 많이 발행해요. 그 다음에 또 여신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카드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돈을 빌려주기만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금융기관을 분류할 때 여신 전문 기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회사채가 있어. 그야말로 일반 회사. 삼성전자, 대한항공, SK, 주 SK, SK 하이닉스, 이런 데서 이제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여기 채권을 발행해요. 그 다음에 채권의 매력. 금리 변동 걱정 없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오르내림에 따라서 이제 표면 이자를 받는 거니까 이자는 달라지지 않는데, 원금은 하면에 표시되는 평가상으로는 평가 손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만기까지 들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만기까지 못 갈 경우가 있는데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안 돼. 망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요거를 채권은 주식과 달리 신용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신용등급은 한국신용평가나 한국기업평가나 이런 데서 평가 등급을 매겨요. 투기 등급은 B와 BB는 투기 등급이고 BBB 이상은 투자 적격 등급이야. 근데 저는 우리 여기 수업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 투자 적격 등급 중에서도 AAA가 국제. 아까 얘기했는데 국공채 거의 AAA고 AA 이런 거 마시. BBB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투자 적격 등급은 지나간 최근 3년 동안 부동산 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없으니까 사실은 해도 되는데,
아유, 세상 앞날을 누가 더 확실히 알겠어.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정기예금보다 나으면 되지. 정기예금의 몇 배 이자를 추구하다가 BBB에는 정기예금의 몇 배 되는 이자 주는 데 많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회사채 검색하다 보면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데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자금력이 부족할수록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일수록 신용 등급도 낮고 수익률이 높게 거래가 돼. 그만큼 야 여기 돈 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채권 발행한 채권을 수요가 적을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를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 정해진 날에 이자가 들어와요. 정해진 날에 이자가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채권에 따라서 매월 들어오는 것도 있고 3개월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6개월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아예 주지 않다가 만기에 복리로 계산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제로 쿠폰도 있어요. 그러니까 쿠폰이라는 건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없는 거. 국민주택 이정채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또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 채권을 분류하는데 이 말을 괜히 어렵게 해놔.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입표채 일정 기간에 이자를 나누어 지급하는 거, 할인채 이자 대신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거. 아까 제가 국민주택 일정 채권 말씀을 드렸죠. 이정채권도 그러고 거기는 아예 이자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가격을 깎아줘요. 복리채 중간 이자 없이 만기에 이자 지급하는 거. 이게 국민주택 일정 채권이에요. 얘는 중간에 이자 안 줘. 이자 안 주고 1년 단위로 복리를 계속해서 만기에 한꺼번에 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또박또박 도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제 주된 논지는 정기예금보다는 100번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금리 상승기에는 수익률 매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 가입을 하면 이걸 채권을 사면 내렸을 때 평가 이익도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요즘처럼 금리가 그럼 사실 좀 높은 수준이잖아요. 우리 과거 레인지에 비해서는. 근데 그거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앞으로 금리 향방을 주가지수 향방 맞추는 거랑 금리 향방을 맞추는 거는 둘 다 어렵기는 매일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절대적인 금리 레벨이 제법 높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3.81 정도의 국채를 살 수 있으니 이 정도면 저는 높은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상품을 선택할 때는 발행회사를 잘 봐야 돼요. 발행회사나 회사가 아니죠. 발행 주체죠. 국가가 한 건지, 도로공사가 한 건지, 철도공사가 한 건지, 이런 거 보고, 그 다음, 만기를 자기가 돈 쓰는 일정하고 같이 맞춰야 돼. 그리고 주식은 만기가 없는데 얘는 만기가 있어요. 내가 요 돈을 3년 뒤에 써야 되겠다. 그러면 만기가 3년 남은 거를 골라야 되겠지요. 그리고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에요. 요걸 보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은행별로 별 차이 안 나는데, 저희들 다 짰나? 하여간 별로 안 나요. 차이 안 나는데, 얘는 발행 주체별로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요. 저축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조금 더 수익률을 더 높게 주잖아요. 근데 거기도 예금자 보호되는 게 5천만 원까지인 거니까. 채권은 예금자 보호 제도는 없는데, 예금자 보호를 결국 최종적으로 누가 하냐면 예금보험공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국채 얘기하는 게 예금보험공사도 결국 나라인 거고, 국고채를 사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면, 그거 이상 가는 예금자 보호가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맞는 상품을 고르면 돼요. 요거요, 증권회사 거기 다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그 다음에 신용등급과 발행회사, 제가 말씀드렸죠. 신용등급이 이왕이면 트리플 A, 아니면 AA, 여기까지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잔존 만기, 그래요. 그리고 수익률. 그 다음에 또, 발행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요거 보면 자세히 나와요. 증권사 단말기에 이렇게 메뉴를 골라서 누르면 다 오거든요. 요거 확인하면 되고. 이거 뭐 확인할 것도 없이 그냥 국고채만 사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해도 은행 정기예금보단 낫다니까요. 정기예금보다 더 안전한 거고. 은행이 나라가 먼저 문제가 되면 은행은 그 이전에 다 망했지 않았겠어요?
매매 단가 대부분은 발행 시에는 이제 10,000원이 기준가예요. 10,000원이 기준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기일은 발행할 때 만기일이 지정돼 나와요. 언제 내가 당신 돈을 갚을게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자 계산 주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매월 주는지 매월 언제 주는지 3개월마다 주는 건지 아니면 이자를 주지 않고 미리부터 이자 줄 것만큼 가격을 깎아 주는 건지 그걸 할인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 유동성도 많고 무지 매매가 많이 돼요. 신종자본증권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 채권,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그 자본 확충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만기가 없어요. 없거나 뭐 30년이 아예 없어요.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그 매 5년마다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발행한 은행이 가지고 있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보험회사도 이거 발행하는 데가 많아요. 가지고 있는데 이쪽 동네 간행은 뭐냐 하면 5년이 되면 무조건 상환을 해. 상환을 안 하면 문제 있는 것처럼 막 채권 시장이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만기가 없는데 실제로는 만기 5년짜리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기가 형식적으로는 만기가 없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 위험이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거고 만기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반 은행이 예를 들어 오늘 거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농협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 3%도 안 주는데 농협은행이 발행한 이 채권은 5% 수익률이 나와 지금. 그 차이가 짭짤하잖아요. 그런데 가령 5천만 원을 했다고 쳤을 때 농협에 정기예금 하는 거랑 여기 이거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 위험도는. 그래서 그 부자들이 이거 매매 많이 해요. 투자를 많이 해요. 정기예금 하는 것보다 이게 낫다 이래서. 그러니까 제일 정기예금보다가 가장 안전하면서 확실하게 이자율 차이를 내는 것은 국고채고 국민주택 일종 채권 뭐 이런 거고, 같은 은행의 그 신용도로 발행되는 건데 그 다음 요게 더 높아, 금리 차이가. 그 대신에 이게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을 때 그 은행에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걸로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겁주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뭐라 그러나 일종의 편법 그러니까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은행이 일정 그 대출을 해주는 한도라든지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한도, 이 모든 게 자기 자본에 대한 몇 %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본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영업을 확대를 못하니까 그거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BIS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BIS 비율은 별게 아니고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위험 자산이 몇 %냐를 표시해 주는 비율인데 몇 % 이하여야 된다고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 자본이 그만큼 많아도 돼요. 위험 자산이. 그래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거야. 자기 자본이 늘어날수록. 그런데 자기 자본을 늘리는 거는 우리가 아는 자기 자본은 주식 발행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거기 더하기 번 돈 단기 순이익을 배당 안 하고 축적시켜 놓은 거 거기 합쳐져서 자기 자본인데 요거를 발행하면 자기 자본을 인정해 준다는 거야.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려고 그러니까 채권의 성격만 있으면은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만기를 없애버리는 편법을 쓴 거야. 어떻게 보면 편법인 거죠. 그리고 만기가 없는 채권이니까 그건 자본과 같다 하고 이렇게 인정해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 5년이 지나면 반드시 상환을 하고 새로 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이유가 이런 사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뭐 구체적 설명이 있는데 제가 쭈루룩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막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은 매매 가능하고 만기가 없는데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얘는 일반 채권보다 리스크를 감수한 대신 만기가 없으니까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근데 만기가 말이 없는 거지 실제는 있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이거를 2000년 초반부터 이거를 발행했는데 한 번도 5년이 지났을 때 상한을 안 한 금융기관이 한 군데도 없었어. 작년 연말에 우리 원화 자금 시장이 일시적인 미스매치 때문에 경색됐을 때 흥국생명이 이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엔 결국 했어.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까지는 하여튼 다 된다. 이런 점 때문에 기업은 신종자본증권을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아 자본 확충의 방법으로 많이 발행하고 있다. 반면 투자자는 채권보다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에 더 나은 이자율을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고 얘는 매 3개월마다 이자를 받아. 그래서 우리 집에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은 매 3개월마다 뭐 많이도 안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 받으면 되게 기분 좋아하고 그걸 받으면 그 바로 이걸 똑같은 채권을 또 사. 그러니까 3개월 복리가 돼 버리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투자하기 전에 4가지 확인해야 된다. 만기가 없거나 30년으로 길다. 채권이 일찍 상환될 수는 옵션이 있지만 투자자가 아니라 발행회사가 가지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서 옵션을 행사할 경우는 예상보다 투자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행사할 경우가 아니라 다 행사한다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상환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자는 발행회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경우 고유재량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 이거는 뭐 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 개선 권고 요구 명령을 받을 경우, 그러니까 부실 금융기관이 되면은 이자 못 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이자 줄 형편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은행 망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을 저 은행은 뭐 예를 들어 농협은 안 망할 거야. 그럼 뭐 참 된다는 거죠. 저기 IMF 때도요, 안 망한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의 은행이 안 망한 데가 농협이 안 망했고요. 그 다음 골목은행이라 그러는 제가 다녔던 KB은행이 안 망했고요. 주택은행이 안 망했어요. 또 제가 옆구로 잠깐 가볼게요. 그때요, 영어로 된 상품 많이 하고 했던 시중은행들 뭐 잘 나가던 데들 있었어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듀레이션 미스매치 때문에. 그래서 안 망할 은행들을 하면 된다. 듀레이션 미스매치는 제가 리스크 관리할 때 강의를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단기 자금을 빌려서 장기로 론을 내주고 빌려주는 거죠. B2 이런 것들이 듀레이션 미스매치예요. 만기가 불일치라는 거예요. 자, 변제 순위. 발행회사가 파산할 경우 채권은 비례해서 변제 순위가 후순위다. 1순위는 일반 채권, 2순위가 후순위 채권, 3순위가 신종 자본증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4순위가 주식이에요. 주식은요, 투자자의 지위를 갖지 채권자의 지위를 갖지 않아요. 그리고 빚쟁이들이 다 갖고 가면 나머지 남는 것에 대한 자녀 재산 배분 청구권을 갖고 있어요. 특히 우선주를 사면은 보통주보다 약간 앞서 그걸 받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선주 배당 원금 상각 이것도 그냥 망하면은 원금 상각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리스크까지 아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행이 5년 내에 안 망할 것 같다. 혹은 그 보험회사가 5년 내에 안 망할 것 같다. 그리고요, 심지어요, 그 KDB 생명보험은 한국산업은행 자회사잖아요. 한국산업은행은 국가잖아요, 그죠? 국책은행이잖아요. 국책은행의 자회사는 국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발행을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어디로 또 중간에 인수돼 버리면 이제 KDB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 생명보험이 채권을 발행을 해놨는데 어느 날 그 회사가 뭐 흥국생명이 인수해 버렸다, 뭐 롯데 뭐 대한생명이 인수해 버렸다 그러면 이제 진영 등급이 확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하여튼 그런 걸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실제 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증권사 MTS 핸드폰에 장내 채권 매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보통 어떤 트리를 찾아가야 되냐면 메뉴에서 금융자산 관리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어요. 그걸 누르면 그다음 밑에 또 서브 디렉터리에 서브 메뉴에 채권 RP 이런 게 떠요. 그걸 누르면은 또 장내 채권 매매, 신종 인수권부 매매 이런 게 몇 개 메뉴가 떠요. 그 중에 장내 채권 매매 뭐 각각 다 눌러 보시면 돼요. 장내 채권 매매를 제가 눌러 놓은 거예요. 다른 것도 비슷해요. 장내 채권 매매를 누르면 일반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 요 화면을 수익률 순으로 해놨는데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농협 손해보험. 농협 손해보험이 망할까요? 안 망하겠죠, 그죠? 이것도 말 조심해야 된다. 뭐 하여간 안 망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수익률이요. 8.762%가 나와요. 8.762.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 지금 1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요. 서로 여기는 채권은 10원, 1원을 비싸게 사고 그게 무지 중요하거든요. 요 옆에 오른쪽에 보면 국민주택 1총 제가 화면을 띄워놨는데 여기 지금 9,459원 팔자에 17939천. 그러니까 이게 뭐 돈으로 치면 뭐 179억인가요? 뭐 엄청난 거예요. 한 틱에 걸려 있는 게. 채권은 보통 이렇거든요. 그 다음 밑에 9,433원에 13505 잔량 단위가 1000이거든요. 1350만 개가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곱하기 해보세요. 9,000원에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거의 뭐 대충 셈을 해도 이게 뭐야? 10,000원이면 아이고 나 이럴 때 헷갈려. 나 진짜 경영학과 나온 건 맞나 몰라. 저기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봐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돌고래 독수리 여러분들 사고 파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주식처럼 매매가 되는 거예요. 매매가 되는데 아까 여기 농협 손해보험 요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거래량이 1000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동성이 없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밀고 당기느라고 지들이 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갭이 벌어진 데는 호가가 빼곡 쌓여 있어. 사고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여기 호가창을 다 일일이 들어가 보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뭐 대유 AP 이건 제가 모르고 이게 또 자산 유동화 회사가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 왜 강원도의 네고랜드 그게 자산 유동화 증권이잖아요. 한신공영 뭐 이런 거는 제가 잘 말씀 못 드리겠고 뭐 한국토지신탁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기 7.45%. 뭐 여기 뭐 거래도 무지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보면 가운데 국민주택 1종 21-04 있잖아요. 이거는 국민주택 1종 채권인데 21년 4월 달에 발행된 거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채권 옆에 있는 숫자는 통상 연도와 월을 뜻합니다. 그러면 얘가 만기가 5년이에요. 국민주택 1종 채권은. 그러면 얘는 저절로 만기가 언제냐? 2026년 4월 30일이 되고 지금 9,459원에 사면 그렇게 해서 만기까지 들고 가면 수익률이 3.73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계금하고 0.734%가 차이가 나고 얘는 표면 이자를 요 옆에 보시면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국민주택 1종 채권이에요. 만기 보장 이율 없고 할인율 없고 만기 매출 가격이 있고 상한 가격은 1,510원에 상한한다는 거야. 무조건 그때가 되면 2026년 4월 30일이 되면 1,510원에 누가 대한민국 정부가 상한한다는 거야. 상한한다는 거고 이자는 표면 이율은 1%.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는 1%밖에 안 낸 1%에 대해서 15.4%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기예금 3% 받는 것보다 얘가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지. 1% 이상이 이득일 거예요. 세금까지 감안을 하면. 이자 지급 주기는 12개월. 1년마다 주는 거고 매년 복리로 하는데 상한일 기준으로 이자를 기준해서 뭐 그러니까 원금을 60개월 거치하고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자 안 줘요, 얘는. 그래서
자, 앞화면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럼 국민주택 일종 채권을 오늘 사면 9,459원에서 만기에 1,510원을 준다 그랬잖아. 그 원금이 증가하는 부분 더하기 매년 1%씩 이자 나오는 거를 복리로 한 거, 합산한 거, 그 한 개 수익률을 오늘 9,459원에 사면 3.734%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수익률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자 소득세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1%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내는 거고 정기예금은 3%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내는 거니까 그것까지 같이 감안을 하면 얘가 1년에 1% 이상은 차이가 나겠죠. about 1%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이자 소득세 적게 내는 거니까 1%씩 남은 기간 4년 동안이면 4% 차이 나는 거잖아. 4% 곱하기 1억이면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이 맞죠? 400만 원이죠? 맞아. 40%가 4천만 원이고 4%니까 400만 원. 오, 맞다. 뭐, 나 계산도 잘하나?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러면 400만 원이 적냐고요. 진짜. 아유, 신라면이 몇 봉지인데, 응?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응? 아니, 또 라면값 내린다고 오늘 그래가지고 짜증나 죽겠네, 진짜. 그래서, 밑에 국민주택 일종채권 22-09, 요거는 8,934원이에요. 가만히 지켜보시면요. 늦게 발행한 걸수록, 만기가 길수록 같은 채권이 단가가 자꾸 떨어져. 봐보세요. 일종 22-09는 8,933원이고, 일종 22-10은 8,900원이야. 원래 4월에 한 거 23-00은 8,840원이에요. 근데 밑에 찍혀 있는 수익률은 거의 뭐 큰 차이 없죠. 그래도 만기가 길면 길수록 조금 더 길죠. 그죠? 저 수익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국민주택 1총 23-04를 오늘 8,840원에 사면 3.929%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예금보다 얼마나 진짜 이득이냐고요. 거의 한 1.1% 이상 이득일 거거든. 그것도 이게 위험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은행 예금보다 더 안전한 거라니까. 그러면 이게 가령 1.1이 차이 나면 이게 지금 만기가 5년 남았으니까 그럼 5.5% 차이 나는 거잖아. 이건 신라면이 아니다, 진짜. 진짜. 신라면에 계란까지 들어간 거다, 정말.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 밑에 기업은행 신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종 자본증권.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잖아요. 대한민국 재정기획부가 요즘 재정기획부라 그러나요? 이젠 기재부구나. 그것도 기획자를 넣었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기업은행 발행 주식의 70% 넘게 가지고 있어요. 73%인가 얼마가. 그럼 이거 정부잖아요. 정부. 정부 건데 5.143% 수익률이 나와요.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종 자본증권이니까 매 5년마다 콜옵션을 행사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으니 할 거거든요. 그럼 5.143이면 여러분 기업은행에 왜 정기예금 하냐고 이거 사면 되지. 매매도 이렇게 활발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자. 이거 진짜 이거 정확히 해보자. 이건 1,350 여기 단위가 1,000이니까 곱하기 만 하면은 100억인가요?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그 옆에 여기 보면 호가, 일별 가격, 발행 정보, 이자 구분, 기타 정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차례대로 눌러 보시면 돼요. 그 부분들 눌러 보시면 이자 지급 주기, 12개월, 복리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건 각 채권마다 다 틀려. 그래서 이걸 보고 구미에 맞게 하시면 되고, 여기 표면 이자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손해야. 왜냐? 이자소득세를 많이 내야 돼. 얘가 낮으면 낮을수록 여기 금액이 낮아져. 대신 원금 증가분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이걸 한번 들어가서 직접 한번 해 보시고요. 이건 주로 대형 증권사에서 안내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은행에서도 이걸 안 가르쳐 줘요.
왜 안 가르쳐 주냐면 이게 오늘 저기랑 짭짤한데 주로 돈 많으신 분들이 그 정기예금 안 하고 이리로 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인 경우에는 이게 은행 정기예금하고 이 국채 그 금리 차이가 좀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 공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게 같은 한 나라에 한 은행이 발행한 채권이랑 한 은행의 예금 이자율이랑 이렇게 차이 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 그래서 이것도 진짜 우리 투자 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거 제가 주식하는 분이 나 주식 안 하고 이거 할래 하고 가셔도 돼요. 근데 하여튼 정기예금 하실 분은 정기예금 하는 것보다는 이게 반드시 나. 그 대신에 너무 높은 금리 제가 지금 여기 대충 요 정도 여기요. 여기 종목을 수익률 순으로 하면요. 수백 개가 나와. 위에 십몇 프로 나온 것도 쭉 놀려 있어요. 그런 거 신용등급 낮은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정기예금 할 돈이면 그냥 국가에 빌려주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맞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랑 비교해 보시면 된다 이거죠. 카드채 이런 것도 수익률 좋은 거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죠. 또 뭐 친척분들 중에 어떤 뭐 국민카드나 신한카드 다니는 분, 야 너네 회사 5년 동안 안 망할까? 그러면 우리 절대로 안 망해. 그리고 카드에서 잘 안 망하잖아요, 그죠? 한번 망한 적이 있다. 옛날에 카드 사태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용 많이 쓰시잖아요. 비투 하신다고. 그러면 신용을 쓰는 돈을 증권사는 어디서 마련하냐면 여기 채권을 발행해요. 특히 신용 비중이 높은 어떤 증권사들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키움증권이다. 그럼 키움증권 여기 채권이 있어요. 금리 높아. 근데 신용은 반대 매매를 해버리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SG 사건처럼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도 또 부실될 우려가 있긴 있다마는 대부분은 증권회사에서 커버가 되니까 그것도 좋은 투자 씀일 거고, 투자 아이디어일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채권 자세히 파보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